서커바이러스와 마이코플라즈마를 한 병에 포실리스 PCVM. 그래서 오늘 그냥 다른 분 하시라고 했는데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잘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다닐 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10년 됐어요. 컨설팅 진료 한 10년 됐는데 그때 이제 현장에서 나가서 보는 관점 그런 것 좀 말씀드릴게요. 2000년부터 13년까지 PIC 있었어요. 그래서 2002년부터 제가 미국 출장을 좀 많이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생각이 나네요. 핵동군 농장 이런 데 가서. 그런데 제 느낌에는 어느 순간부터 이게 개량이 엄청나게 가속화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컴퓨터가 많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분자 육종학 있죠. 그런 뭐 아까 유전체 뭐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나 저 잘 모르지만 그런 게 막 대량으로 접목이 되면서 이게 개량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많이 지금 되는 거 규모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2014년부터 대전에서 양돈 전문 수의사로 이 질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파괴력이 아까 좀 전에 PRR에서 NAD34 라이크도 말씀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번 들어오면 생산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한 2, 3개월치가 뭐 생산이 없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질병을 잘 통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좀 생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단 방역을 잘 하고 그래서 양돈장에서 종돈의 역할은 이게 이제 후보돈사부터 이렇게 쭉 추락까지 있는데 생산 씨와 바시고 질병 전파에 또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후보돈부터 병이 있으면 다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그래서 농장의 생산성을 올릴 때 우리가 후보돈, 그죠? 후보돈이 흔들리면 그 농장 성적이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보돈이 시작이다. 그래서 보시면 산차를 구성하는 것도 다 후보돈이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20% 갱신을 계속하면 이렇게 평균 분만 산차가 3.6 이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계속 돌리면 예를 들어 그래서 성적이 그대로 이런 산차가 되면 성적도 좋은 거고 이게 다 후보돈이 하는 거라서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 통제를 처음 할 때 스타트는 우리 갔을 때 그 일반 F1 농장에서 이 후보돈 순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드리고 다 끝나고 나서 PRR의 항원 항체 검사를 꼭 해보셔라. 이렇게 권장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중간에 자돈사에서 하는 우리 질병에서 우리 일반 농장에서 핵심은 PRRS예요. 그래서 좀 통제하기도 어렵고 변이도 심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PRS 위주로 질병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순치해서 확인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도는 이 병을 옮길 수가 있어요. 종도는 되게 질병 전파를 시키는 뭐 트럭도 있고 물품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갈수록 이게 확률이 떨어지고 종돈이 제일 많이 옮기고 있어요. 종돈. 그래서 좀 항상 농장에 일반 농장에 제가 말씀드리는 좀 신뢰할 수 있는 종돈장하고 꾸준하게 거래를 해라.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주요 질병이 음성이면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이게 음성이었을 때 요새는 새로 생기는 농장들은 뭐 입지 좋고 이런 농장 새로 받을 때 이런 종돈 받으면 더 낫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질병의 구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걸 보면 더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좀 음성 정도 그 다음에 그냥 전에 좀 모니터링 시스템이 좀 작동되는데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게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농장에 막 PED 걸린 거 막 들어오고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은 피해가 커요. 그거 제거도 안 되고 다 일반 비육 농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그 모니터링 시스템이 좀 잘 작동되는 데하고 거래가 돼야 되고, 들어오면 오도 보통 뽑으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완료 후에 이제 60일 2달 있다가 PRR 상원항처럼 꼭 해서 집어넣어라. 종돈장의 역할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양돈 산업일 수도 있는데, 크게 보면 핵동군, 증식동군, 비육농장, 도축장, 소비자 이렇게 있을 텐데, 종돈장의 역할은 제가 봐서는 유전력하고 관리 기준, 영양 기준을 좀 정확하게 내려줘야 돼요. 종돈장에서. 제가 좀 힘든 게 이제 농장 가면 우리나라는 너무 많아, 이게 종돈. 그리고 매뉴얼도 없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돼지도 있어요. 제가 뭐 권장 드리기도 그렇고 몇 킬로에 초계획 시켜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종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좋은 유전력, 그 다음에 사양 관리 뭐 어떻게 하셔라, 그 다음에 영양 이런 걸 좀 정확히 얘기해주면 그 농장에서 참고해가지고 관리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지 말아야 될 거는 병을 보내주냐, 질병을 좀 차단을 해서 깨끗한 돼지 보내줘. 깨끗한 돼지를 가면 알아서 받아서 다 순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PIC 있을 때 예전에 병이 좀 있었거든요. PIC도 PR에서 양성도 분양하고 마이코도 분양하고 막 이렇게 막 분양을 했었는데, 가면은 맨날 기침을 하니까 이런 얘기 해도 예전에 아주 2000년 초반. 그럼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저한테. 그럼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러했는데, 어느 순간에 PRRS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다 음성화가 되니까 돼지가 아주 건강하게 가요. 기침도 안 하고 적응도 잘해. 순치 프로그램 잘 짜드리고. 그러니까 성적도 좋아지고 잘 이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질병이냐 제가 봐서는 이게 진행성 AR, 위축성 비염이죠. 그 다음에 흉막, PRRS, 마이코 이런 거. 이게 미국은 AR이나 백신 안 나요. 이제 미국이나 이쪽은 백신을. 그 다음에 흉막 백신도 안 나요. 그거 다 없어졌어요. 질병이. 이런 질병들은 전파가 잘 안 돼요. 감염되지 않으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백신도 보시면 없어요.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구분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시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병원체, 대장균, 클로스트리디움 타입 이런 것들은 그냥 장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형 병원체인데 거의 대부분 농장에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발현이 안 되고 있다가 어떤 촉발인자에 의해서 발현이 되는 질병들, 대표적으로 서커 바이러스 다 있습니다. 이거는 질병이 아니에요. 이제 그냥 백신 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백신을 빼면 또 나오고, 로타 아주 위비커터스하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병원성 대장균, 블레서, 에스스위스, 연쇄성균, 스테피로코크 다 있거든요. 삼철성 폐피염 있죠. 다 있습니다. 없는 농장이 없어. 종돈장도 다 있고. 바스티라 멀토치다 이게. 그 다음에 BB라고 요게 비진행성 AR이에요. 비진행성 AR. 그래서 경제적 피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 그렇게 많이 백신도 안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코플라즈마, 하이오라이니스, 시노비에모, 살모넬라, 그 다음에 해장염. 제거할 수가 없어. 이게 해장염은. 제거해도 또 들어와요. 간염 소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갖고 이게 뭐 있다고 해서 그 주요 병원체 범죄에 넣지를 않아요. 이런 병.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다음 해충, 이런 것들은 제거를 안 시키고 그냥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근데 종돈에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거, 없으면 좋은 거,
진짜 경제적 피해가 큰 거는 뭐냐면 PRRS. 그 다음에 유행성 폐렴. 그 다음에 톡시데닉 파슈체렐라 멀토시다 AD. 이게 진행성 AR이라고. 요게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흉막, PED. 그 다음에 돈정리. 이게 제거하기 진짜 어려워요. 잠복기도 많고. 이런 질병들이 없어요. 부재역 콜레라 이건 뭐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에 음성인 정도는 입식하는 것이 일반 F1 생산한 농장에도 좋아요. 제가 지금 한 30년 양분 업계에 있으면서 이렇게 쭉 봤을 때 직접 통제도 해보고. 전파 방법이 이게 뭐 돼지 트럭 뭐 이런 거고, 이거는 공기 전파가 좀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이런 것들 그 AR이라든가 APP 이런 거 있죠. PRRS 다 감염된 돼지에 의해서 거의 전파죠. 예. 그래서 들어오는 돼지가 깨끗하면, 우리가 AR 위축성 비염이 없어진 이유가 종돈장에서 깨끗한 돼지도 계속 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톡소제닉 그 백신, 효과 좋은 백신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이 AR 백신 안 넣는 데는 많아요. 일반 PS 농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 PED 같은 경우는 잠복기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이건 돼지 트럭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전파 그거를 알면은 병원체 전파 그 루트 기전을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질병을 종돈장에서는 없는 게 좋은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제거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봤을 때 종돈장은 질병들이 반응은 좀 입지가 좋아야죠, 그죠? 로케이션이 중요하니까 질병.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로케이션이 안 좋으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유전 능력이 뛰어나고 주요 질병 음성 정도는 입식해서 방역 철저히 하고 사료하고 물을 공기를 잘 주고 키우고 분양하는 거죠. 그래서 좀 유전력 뛰어나고 주요 질병 음성 정도는 분양하고 모니터링하고 분양할 때, 그 다음에 뭐 관리 기준이나 영양 기준 같은 거 잘 제공을 해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봐서는 모니터링 그 뭐죠? 네트워크 사업, 그래서 뭐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좀 규모가 있어야 돼.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뭘 합니까 이게. 너무 규모가 작아도 안 돼.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어떤 그 시스템도 있어야, 사람도 있어야 돼. 일단 그 차단 방역 잘 해야 되는데 입지에 있지. 이게 PRRS가 이게 걸리기 쉬운 제일 조건은 바로 옆에 농장이 몇 미터 떨어져 있는 양성 농장 거리. 그게 이제 내가 열심히 해도 바로 옆에 한 뭐 2, 30m, 바로 50m, 2, 30m 양성 농장 맨날 터지고 있으면 들어와요. 열심히 해도.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농장까지 거리, 그 다음에 밀도. 주변에 한 1, 3km 내에 많으면은 힘들어요.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가을 되면, 10월, 11월 되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든 순치,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차단 방역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종돈, 뭐, 입식, 그 다음에 트럭, 상하차 절차, 그 다음에 명확한 구획 설정,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운송 트럭이 많이 질병을 옮긴다고 하는데, 이제 요 운송 트럭을 여기 테드라고 뭐 이제 건조시킨다는 거 있죠. 고온으로 출하하고 세척한 다음에 고온으로 고온 건조. 고온 건조하면은 바이러스 다 죽는다. 금방 죽는다. 그래서 트럭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잘 된 트럭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농장으로. 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한번 자꾸 농장 가는데 이거 저기 거점 소독 시설 갔다 가라 그래가지고 와, 한번 갔다가 완전히 내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완전 난장판이더라고. 거기 엄청나게 많고 그 차량들이 막 돼지 실은 차도 오고 거기 갔다가 간염돼서 내가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좀 이렇게 잘 운영하면 네?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막 가하라 그러니까. 일단 건조를 시키면은 이게 죽습니다. 20분 이면에 다 죽어요. 고온 건조 71도로 30분 정도 이렇게 트럭에 하면은 한 20분이면 죽고. 그 다음에 제가 오존으로 좀 실험해봤는데 이제 물품 방역 시설 뭐 이런 데 오존을 좀 쓰거든요. 그래서 뭐 인체에 좀 유해하다 해서 뭐 그런 있긴 한데 그 한풍기 잘 해가지고 좀 하시는 분들은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20분에서 30분 하면 이것도 PR에서 다 이렇게 주고. 그래서 이게 차량을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오존 이런 소독 제가 이렇게 봐서는 저기 이렇게 물로 못 뿌리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막 그 공사 같은 거 할 때 공사 차량 막 장비 이런 거 소독하기 힘들잖아요. 여기 넣어가지고 큰 거 다 소독할 수가 있어요. 오존이 발생이 돼서 여기 침투가 되니까. 네, 그 물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소독을 좀 해서 하는데, 그 다음에 뭐 FMD, PED, PRRS 바이러스 다 이게 좀 어떤 온도 조건에서 조금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하면 다 죽잖아요. 죽는데 제가 이제 일반 농장들 미국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문제되나 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니지 1 계통이 그래서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이제 입지가 좀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들어올 때 트럭 깨끗한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방역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켜서 대부분 그렇죠. 정확하게 지켜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안 지키는 일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질병이 뚫리는 거예요. 몇 가지 질병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PRRS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모던 쪽에, 그 다음에 이게 폐렴, 특히 폐렴 유사산 일으키고, 이게 자돈 이후 폐사할 쪽이 폐렴인데, 간질성 폐렴이 이렇게 심하게 와서 호흡이 힘들어요. 이 자체만으로. 2차 세균 감염이 안 되더라도 이 자체만으로 간질성 폐렴이 와서 호흡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그 항생제도 안 듣기 때문에 PR에서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리니지 NADH 34, 30은 중병원성이고 34가 아주 병원성이 강해요. 그래서 유산이 많습니다. 특히 자동 폐사도 좀 심하다고. 그래서 자단 방역 좀 조심하셔야 되고, 뭐가 차가 왔다 가면 누가 왔다 가면 소독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왔다 가면 출하차가 왔다 가든가 뭐 사료차가 왔다 가든가 왔다 가고 나서 잘 하시고, 그 다음 절차가 있으면 정확히 요즘에 뭐 8대 방역시설 이런 거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잘 활용하시고 해서 정확하게 그 나름대로 철저하게 지켜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많이 한 5년마다 한 번씩 변종이 많이 나와요. 이게 PRR에서 0.1% 정도 자체 변이 계속해요. 네, 그래서 똑같은 바이러스 없잖아요. 계속 변하니까. 변종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한 5년마다 한 번씩 이게 그 변종이 많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죽나 봐요, 지금 미국은. 네, 그래서 막 하다 안 돼서 뭐 사료 문제 아닌데 옥수수 밭이 막 주변에 엄청 많은데 거기 많잖아요. 그냥 아이오와나 이런 데 가면 옥수수 농장도 많고, 그럼 거기에 이제 옥수수 밭 쪽에 오염돼서 그게 사료 쪽으로 가서 사료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진짜로 로케이션 좋고 차단 방역도 잘하는 농장에서 막 뻥 터지니까 그렇게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유럽형이고 이게 북명인데 북명이 좀 복잡해요. 계속 좀
돼서 지금 최근에 많이 문제되는 건 이쪽이고. 그 다음에 PED인데, 그래서 메인은 제가 봐서는 이게 PRRS인 것 같아요. 그래서 PRRS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또 북미형도 있고 유럽형도 있고, 북미형 중에서 다 틀리고 방어가 안 되거든요. 기존에 있어도. 기존에 북미형 양성농장 NADH 34 들어오면 방어가 안 돼요. 그래서 PRRS가 메인인 것 같고, 그래서 PRRS 쪽은 좀 잘 이렇게 음성 종돈을 공급을 여기 이제 종돈 생산자 하시는 분이 음성을 공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PED인데 요것도 좀 문제예요. 이게 잠복기가 되게 짧거든요. 하루도 안 걸려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종돈이 딱 걸려서 분양이 되면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증상이 가가지고 하루도 안 있어서 딱 증상이 나오면 막 이렇게 방어를 해도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유행 시기나 막 그럴 때는 간이 진단 키트 꼭 비치하셔가지고 간이 진단 키트 찍어봐야 돼요. 뭐 괜찮겠지 하고 보내시면 안 되고 간이 진단 키트를 꼭 비치를 하셔가지고 금방 나오거든요. 계속 찍어보고 하셔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분양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받으면 이제 요즘에는 백신이 좀 좋아져서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그 다음에 흉막폐렴. 예전에는 2형, 5형 많이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1형, 7형이 많아요. 1형이 좀 강하고 7형이 좀 약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데에서는 1형, 7형이 많이 나와요. 1형, 7형.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검사 기법도 많이 좋아져갖고 그 흉막폐렴 톡소이드 엘라이자 검사를 하면 딱 그 저기 자연 간염 된 애들만 떠요. 항체가 쭉 뜨기 때문에 백신 한 거는 안 떠요. 항체가. 그래서 하는데 요게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돼지가 옮깁니다. 돼지 거의. 종돈이 계속 깨끗한 거 가면 되고 우리나라는 백신을 놓는 게 너무 많아갖고 힘들어. 흉막폐렴 백신을 놓을 때 PRRS가 한 50일령 전후에 감염되거든요. 그때 이제 흉막폐렴을 놔야 되는데 돼지가 막 몸살을 앓잖아요. 질병도 전파되고 주사바늘. 그래서 이게 흉막폐렴이 요즘은 백신 안 놓는 농장이 좀 많이 늘어나고 항생제나 이런 걸 막 컨트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항생제 컨트롤이 좀 쉬운데 요게 좀 힘들어요. 회사도 많이 나와요. 그 다음 위축성 비형은 거의 없어지고 있는 진행성 위축성 비형. 진행성. 이렇게 심각하게 코 삐뚤어지고 코피 나고 안 크는 것들 있죠. 그거는 종돈이 깨끗해지고 톡소이드 백신이 좋아지면서 없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돈 정리는 여기 되게 좀 안 좋아요. 잠복기도 되게 길고 2에서 10주 그 다음에 환경 내에서 아주 오래 생존하기 때문에 제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 질병이 한 2000년대는 좀 없어지다가 또 요즘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한 해보던 공급의 모니터링을 좀 해줘야 된다고. PRRS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검사를 좀 하고 권해야 돼요. 나가는 거 이렇게 딱딱 하지 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검사를 해서 그 동물에 대해 검사를 좀 잘 해서 이 잠복기가 이틀 정도 되잖아요, 그죠? PRRS. 항원의 잠복기는 하루에서 이틀, 항체의 잠복기는 7에서 한 10일, 7에서 2주 잠복기가. 그래서 이렇게 좀 PRRS 얘기는 좀 이렇게 했고, PED는 간이 진단 키트 이런 거 항상 비치해서 이 정확도가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종돈장 질병 검사 분기마다 이거 하는 거 솔직히 저는 잘 못 믿겠어요. 농장에서 이렇게 농장에서 뽑아주는데, 예? 그 농장의 선의에 어떻게 뭘 뽑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막 이렇게 싹 뽑아가지고 모돈에서 많이 뽑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주요 병원체가 음성인 종전장애 뭐 또 이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결국에는 이게 뭐 소비자가 일반 농장들이 양분장에 만족하면 점유율이 좋아질 거고 또 가서 잘 크고 해야지 또 한돈이 좋아질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요 PRRS 유행성 진행성 AR 흉마 PD 돈점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 질병. 요 질병이 없어져야 깨끗한 돼지가 가야지 성적도 잘 나오고 전반적으로 우리 양돈 산업 시스템이 좋아진다. 그리고 안전한 후보돈 공급이 위한 운송 절차는 종돈장에서 아까 됐듯이 뭐 이렇게 한 70도에서 30분 동안 드라이한 차가 종돈장으로 진입을 해서 싣고 고객농장한테 가서 하고 다시 그 차고지 같은 데서 아까 그 드라이하는 절차 그런 걸 좀 거쳐가지고 다시 종돈장으로 가고 뭐 이렇게 돼서 트럭에 의해서 전파가 안 되게 했을 텐데 요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라이 세척한 다음에 건조시키고 나중에 소독하고 그래서 뭐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 능력이 높고 병이 없는 돼지가 가야지 거기 그리고 종돈장에서 가능한 매뉴얼 사양 관리나 아니면 영양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좀 이렇게 이런 거 딱 제공을 해줘야지 잘 맞춰가지고 생산을 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고기도 너무 막 폐사율 뭐 10% 20% 이렇게 막 되는데 하면 안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게 너무 덥게 키워가지고 돼지가 막 200일, 220일 이렇게 돼서 출하되니까 고기 품질도 안 좋을 것 같아요. 등지방도 뜰 그래서 좀 한 181년에 115kg 이 정도는 쫙쫙 이렇게 잘 큰 돼지가 가야지 돼지고기 품질도 좋아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조금 한국의 양돈장의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2000년하고 2020년하고 2000년, 20년, 22년 해서 한국이 오르긴 오르는데 많이 안 올랐어요. 덴마크는 21에서 한 31.6대 이렇게 올랐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보면 17년, 5년 이렇게 비교하면 상위에서는 많이 좋아지는데 하위에서는 점점 안 좋아져요. 이게 돼지를 안 받는 원인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양돈장 생산성 후보돈이 제일 중요한데 후보돈이 들어와서 계속 갱신이 돼야지 분만 모돈 평균 산차를 3.6을 만들어서 계속 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야지 생산성이 잘 나올 텐데 후보돈도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그 투자 그게 없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성적이 안 나오니까 투자도 잘 못하고 종돈도 잘 안 사고 그냥 F2 계속 뽑아 쓰고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제일 많이 남는다 세계 여러 나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이렇게 성적이 좀 안 좋으니까 편차가 심하니까 잘하는 데는 뭐 MSO에 30도 하는데 28도 막 29도 하고 못하는 데는 15도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잘할수록 기회가 있다. 그리고 이게 왜 못 오를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야 이게 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질병이 우리나라는 북미형, 유럽형 다 있어. 유럽에는 유럽형만 문제가 돼요. 미국에는 북미형만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 북미형, 유럽형, PRRS 다 있고 PED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ASF, 구제염, 콜레라 백신을 몇 번을 넣은 거예요 도대체 안 좋을 때? 할 때 이런 게 다 있고 기타 복합 질병도 많고 날씨가 또 너무 더워 우리나라에 한절기에 일교차도 심하고 그리고 날씨도 여름에는 완전히 고온 다습해서 춥고 겨울에는 또 춥고 이런 게 핸디캡입니다. 근데 시설도 보면 이게 유럽이나 미국 가면 다 똑같잖아요.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로 할 것도 그냥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돌리면은. 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시설 다 틀려. 이게 더 힘든 것 같고. 그 다음에 종돈도 와 백화점이잖아요. 저희 그죠? 뭐 안 들어온 게 없어. 다 들어오고 너무 많고 이게 또 국내적으로 그래서 기존 데는 어떤 매뉴얼이 없잖아요. 매뉴얼. 네. 매뉴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산성 우동 막 갖고 와도 핵심 포인트를 모르니까 관리 이게 성적이 안 돼요. 직원은 그냥 교육시켜야 되고 뭐 그런데 질병, 날씨, 시설, 종돈 이런 요인들 때문에 아니 MS가 20 뭐 4도만 꾸준하게 돈 많이 벌잖아요. 저희는. 근데 유럽이나 미국은 남는 게 없잖아요. 걔들은 20 다 성적 높죠, 그죠? 20 한 뭐 8, 9도 된다고 그래도 돈이 안 나오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잘만 하면 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간 좀 요지는 뭐냐면 그 종돈장에서 좀 깨끗한 종돈이 핵심 질병에 대해서 좀 아래로 내려가고 그래야지 그 일반 농장에서도 돼지 잘 키울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마련이 되고 소비자들한테도 좋다. 감사합니다.